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기업 채용 트렌드 발표를 맡은 황리건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떻게 채용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는지를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티드에서 일을 하는 황리건이라고 하고요. 원티드는 직장인의 커리어 성장과 행복을 미션으로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이제 5년 정도 되었고요. 200만 명 회원들에게 채용 서비스와 커리어 관련된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티드를 공동 창업하고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NHN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이반젤리스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들을 알려드리고 이게 나중에 취업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떤 기업들이 채용을 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채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세 가지를 다뤄볼 텐데요. 이 세 가지를 아신다면 이 채용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취업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기업들이 채용하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소프트웨어 이제 채용 회사들은 주로 이제 스타트업이라던가 아니면 일반 기업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들이 최근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투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채용하는 기업들도 크게 그 초기 스타트업, 1년에서 3년 정도 되는 스타트업과 그리고 그 이상 된 100억 이상 투자받은 잘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은 기존에 이제 굉장히 많이 채용을 했던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인터넷 포털이라던가 커머스, O2O 같은 IT 대기업들이 채용을 많이 하고요. 그 밖에 이제 중견기업들, 원래는 소프트웨어 기업은 아니었지만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트렌드에 따라서 디지털 직군을 확장하는 중견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투자 유치가 늘어나서 스타트업들이 채용이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뉴스에 이제 살펴보면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한 곳에 14명, 15명 정도로 채용을 하고 있고, 업력이 3년 이내인,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을 투자 받으면 5명 정도 채용을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벤처 투자액의 규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16년부터 꾸준히 이제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쪽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가진다면 채용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채용을 많이 하고 있던 기업들도 같이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먼저 포털들,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같은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커머스, 그리고 O2O, 핀테크 이런 회사들이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거의 수백 명 단위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채용을 많이 하는 그 트렌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렌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IT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그 산업 전방위로 확장이 됨에 따라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었던 회사들이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하고 있고, 지금 사례로 보여지는 스타벅스나 테슬라와 같이 자동차 산업 아니면은 유통 산업 이런 다양한 분야의 IT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테슬라와 같은 이런 전기차라든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같은 것들이 이슈가 돼서 현대차나 기아차에서도 소프트웨어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회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용을 할까요? 먼저 스타트업과 중견기업들의 채용 기준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지원하실 때 나한테 맞는 회사,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부각을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빠른 성장과 구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응용 개발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학습 능력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포털이나 커머스, O2O 같은 대기업들은 대규모 트래픽을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트래픽을 다뤄야 되니까 어떤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잘 알고 있는지, 좀 효율적인 코드를 짤 수 있는지, 그 기본기가 충실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견기업들,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아직 소프트웨어 그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신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스타트업하고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기술 경험들을 원하고, 왜냐하면 다양한 것들을 테스트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재상이 기존의 중견기업이 갖고 있는 인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인재상이 부합하는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지션을 채용하는지를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공부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생각하고 계실 텐데 생각보다 이제 아직 그 사회 나가기 전에는 어떤 직무에 어떤 포지션들이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뭐 축구에서도 뭐 공격수, 뭐 수비수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도 굉장히 다양한 직군들이 있는데요. 먼저 크게 가장 많이 채용을 하는 그 서비스 개발과 데이터 관련을 좀 나눠봤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나눠봤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채용을 하는 거는 서비스 개발의 이 네 가지 직무입니다.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직무를 이제 특정해서 뽑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고 뭐 한 개, 두 개, 뭐 많게는 세 개, 네 개의 기술 분야를 커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게 조금 더 나눠져서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채용을 하는 거는 이제 서버 백엔드, 특히 웹 개발자 이런 쪽을 많이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안드로이드, iOS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직군은 항상 최근에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권이나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포지션을 생각하신다면 일자리를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데이터 관련 쪽으로는 데이터를 다루는 뭐 데이터 엔지니어라던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브옵스 엔지니어,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머신러닝 엔지니어 이런 다양한 직군들이 있어서 이런 쪽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직군별로 어떤 기술을 필요하는지 좀 다양하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되는 기술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백엔드 개발도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트렌드들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백엔드는 국내에서는 자바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IT 대기업들이 자바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 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파이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다룰 텐데, 뭐 데이터 쪽에서도 쓰이기도 하고 서비스 개발에도 쓰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Node.js 같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도 자바스크립트가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골고루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개발은 이제 리액트나 타입스크립트 같은 기술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뭐 iOS나 안드로이드는 이제 특정 회사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언어나 뭐 기술 스택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뭐 리액티브 라이브러리라던가 아니면 TDD, MVVM과 같은 개발 방법론들이 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쪽으로 넘어가면 데이터 엔지니어나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은 데이터를 만드는, 데이터를 다루는 인프라에 대한 기술들이 인기가 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머신러닝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AI, 딥러닝과 같은 머신러닝 모델들을 만드는 기술들의 수요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전체 공고에서 스킬이 어떻게 많이 언급이 되는지를 저희가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해 본 자료가 있어서 이걸 한번 공유 드려 볼 텐데요. 한번 이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 기술이 가장 수요가 많은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파이썬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AWS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엔드, 데이터 이런 쪽에 이제 수요가 많고 뭐 스프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바의 개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수요가 많구나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 밑에도 뭐 자바스크립트, 안드로이드, 리눅스, 스위프트, 코틀린 뭐 이런 기술들이 쭉 인기가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국내만 그런 건가? 해외에서는 안 그런가?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뭐 파이썬이 가장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가 자바의 사용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권에 있지 않고 이제 뒤쪽에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런 정도의 차이만 제외하면은 전반적인 그 트렌드는 좀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루비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하게 좀 보이는 경우가 있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루비 온 레일즈를 쓰는 회사들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조금 더 많이 선호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채용을 하면 그만큼 공급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게 채용이라는 게
공급이 그만큼 잘 되고 있으면은 채용을 하기가 쉬울 거고, 그리고 공급이 안 되면 그만큼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할 텐데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잘 맞고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하고 있는 기술이 충분히 시장에 너무 많이 그 공급이 되어 있어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술을 채용하는 회사가 적어서 취업하기가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 정보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왼쪽은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수예요. 위로 갈수록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루비를 가지고 있는 루비 스킬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에 비해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은 이 채용 공고의 이 스킬의 언급 정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예를 들면 일레스틱 서치나 제이슨 이런 기술에 대한 언급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파이썬이나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기술에 대한 언급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채용을 많이 하는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보냐면 가운데 이제 축이 있는데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으면 좀 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채용이 많고 사람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 기술을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일자리를 찾기가, 경쟁이 조금 덜 해서 찾기가 쉽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렌드도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이 점점 더 채용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어떤 기술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들을 좀 살펴보면 파이썬이나 스프링 이런 프레임워크들은 굉장히 수요와 공급이 거의 절묘하게 맞춰져 있는 상태고, AWS 같은 클라우드 기술들, 리눅스, iOS, 스위프트 이런 기술들은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유저 수는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잘 할 수 있다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포지션들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채용 포지션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셔서 기술 스택을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는지 알았으면은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팔아서 나를 세일즈를 해서 회사들의 어필을 할 것인가, 이거를 좀 알면은 취업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떻게 채용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공개 채용이라든지 수시 채용, 그리고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헤드헌팅과 같은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채용이라고 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외부로 직접 나가서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컨택을 통해서 먼저 채용을 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공개 채용이나 수시 채용, 헤드헌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아웃바운드 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아웃바운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개발자 채용은 개발자들이 이제 회사에 지원하는 것만 기다리기에는 채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들 외부로 활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셨던 분들, 아니면 커뮤니티 활동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블로그에 어떤 특정 기술 주제를 쓰셨던 분들, 예를 들면은 아까 파이썬에 대한 수요가 많잖아요. 그럼 파이썬에 관련된 블로그들을 쓰셨던 분들, 그리고 관련된 책이나 번역서를 내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지인 추천을 통해서 추천받은 분들, 그리고 이제 채용 행사나 개발자 행사 참가하셨던 분들,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 대형 기업들이 채용 목적의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유명한 개발자 행사들은 많은 경우에 채용이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적극 참여하시고 관련되신 분들하고 그냥 행사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인사도 나누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력서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나 캠프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 수료생들을 적극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인재 검색이라는 이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에 들어가서 등록된 프로필을 검색을 해서 제안을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 채용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대외 활동을 늘려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거를 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알리시면 나중에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과정인데요. 채용 과정은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채용 과정은 일단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전형이 진행돼서 서류 검토를 이제 실무자들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 괜찮으면 서류에서 많이 보시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단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때문에 채용 공고상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그 기술들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걸 맞춰서 이력서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 개발 과제 같은 것들이 이제 서류 통과하시고 나면은 진행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료들도 많고 온라인상에 테스트하는 서비스들도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같은 것들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알고리즘 공부 같은 것들도 많이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 면접이 진행되고 기술 면접은 이제 만나서 또는 요즘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화상 면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면서 기술적인 질문을 하고 그거에 이제 답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기술 면접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진이나 경영진과 인상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여기 그 볼드체로 표시를 해놓은 거는 이유가 있어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요 전형들이 생각보다 엔지니어들이 잘 못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력서를 쓰는다든지 면접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하신다면은 채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일례로 이제 저희 그 원티드에서 서류 통과율하고 면접 통과율을 평균을 내보면 이 통과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10군데 회사를 지원을 하면 그 중에 한 군데만 서류 통과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서류 통과가 한 곳이 돼서 면접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또 다시 최종 합격이 가는 사람들은 10분의 1,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0군데를 지원을 하면 그 중에 한 개가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의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취업 활동을 하신다면 이런 어떤 확률적인 통계적인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한 3군데, 4군데 지원해보고 서류가 한 곳도 통과 안 됐네 하고 이제 좀 뭐라 그러지? 좀 의기소침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굉장히 많은 최소한 10개, 20개 가까이 지원서를 많이 써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서류 통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주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5주까지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 기간을 합치면은 거의 한 2달 가까이 되기 때문에 2달 정도의 시간을 여유 있게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제가 뭐 내년에 졸업을 한다, 뭐 3월 달에 졸업을 해서 그때 취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연말부터는 준비를 해서 이력서도 쓰고 면접 연습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전에는 지원을 해놓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이런 이제 절차에서 잘 모르신다면 주변에 취업을 하셨던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인터넷상에서 좀 이런 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연락을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스킬과 경험을 쌓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직 그 회사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신입으로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경력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은 신입이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개발을 더 해보고 스킬이 조금 더 있고 학습 역량이 좋은 이런 친구들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프로젝트, 개인 프로젝트라던가 뭐 회사에서 학교에서 하는 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해서 최대한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력서가 10개 중에 1개가 통과되는 정도의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서류 통과율이 이제 10%라서 10개 써서 한 개가 채용되는 확률이긴 한데 통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고 되는 사람들은 이 통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50% 이상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번 지원해서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력서나 기존에 쌓았던 경험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확률을 이 이력서나 면접 연습을 통해서 굉장히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채용이 굉장히 잘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면접 연습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엔지니어 분들은 이제 기술이나 경험들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장점을 잘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하고 싶고 그리고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주변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연습도 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 코딩 같은 것들은 당연히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네트워킹, 아까 이제 아웃바운드로 채용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면 인사 담당자를 만날 수 있는지, 어디 가면 실무자들을 만날 수 있는지, 어디에서 내가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하면은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대외 활동의 그 범위를 넓히시면 그쪽에서 채용 기회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례로 저도 이제 그 저희 원티드라는 회사에서 채용을 하니까 채용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특히 마이스터고 학생들도 와서 이제 미리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 취업 활동을 할 건데요. 평소에 이 회사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턴 기회가 있으면은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그 연락을 받아보면은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나중에 우리가 진짜 인턴을 하게 되면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서 가능성을 넓히고 한 번 떨어지거나 두 번 떨어지거나 세 번 떨어지거나 하더라도 그게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회사가 아직 못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그 최근 채용 트렌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뭐 혹시 이후에 저에 대해서 아니면은 오늘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